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게 될 쿠롱 베니트의 박경태라고 합니다. 제조 산업을 위한 오토데스크 솔루션 세미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내용은 오토데스크만의 디지털 팩토리 구현 프로세스와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앞에 내용 소개해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팩토리를 위한 팩토리 디자인 스윗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건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순서대로 진행할 것인지 목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드릴 내용은요, 지금 소개드릴 팩토리 디자인 스윗이라는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소개를 드릴 것이고요. 팩토리 디자인 스윗의 적용 분야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 그 적용 분야에 따른 이상적인 용도와 거기에 사용될 제품 버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것이고요. 기존에 이제 2D로 사용했던 부분하고 현재 3D로 바꿨을 경우에 2D와 3D 레이아웃 장단점 비교 및 적용 사례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오토데스크만의 또 디지털 팩토리 워크플로우 어떻게 구현을 해서 어떤 흐름으로 이제 구현을 할 것인가 라는 내용으로 설명드릴 것이고요. 디지털 팩토리 워크플로우에 따른 확장성 및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팩토리 디자인 스윗이란 잘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공장을 위한 공장 시스템이라든지 공장 레이아웃을 위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공장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3D라는 제품을 접하시면서 보통 그 제조 아이템에 대해서만 많이 다뤄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제조 아이템을 어떻게 생산하고 어떤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활용할 것인지에서도 확장을 해보시면 지금 설계드릴 팩토리 디자인 스윗이 적합하다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팩토리 디자인 스윗은요, 여기 보이시는 대로 제조 및 기계 제작, 시스템 통합 업체가 기계 및 생산 라인이나 전체 제조 시설의 배치도를 더 좋게 설계할 수 있고 최적화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효과로서는 사업에 대한 어떤 수주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 촉박한 프로젝트의 일정도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요새 다변화하는 비즈니스의 요구에도 적응할 수 있게 되겠고요. 지금 거래하시는 공급업체라든지 파트너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거나 협업할 수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적용 분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소개드릴 제품이 팩토리 디자인 스윗, 그래서 이제 공장에 주로 많이 사용된다고 보이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쓰이는 어떤 적용 분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적으로 보시게 되면 어떤 물류센터라든지 어떤 플랜트 관련된 어떤 창고 아니면 생산 라인 등으로 분류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이제 물류센터에서도 이렇게 외관도 있지만 그 내부에서도 어떤 물류 흐름에 대한 내용들을 구축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응할 수가 있겠고요. 자, 내부로 들어가 볼까요? 이 안에는 이렇게 생긴 물류센터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사진상으로 구현이 되어 있지만 자, 이런 것들이 3D로 구현이 되고 저희 오토데스크만의 팩토리 디자인 스윗이라는 제품으로 이런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이런 택배 물류 같은 것들이 어떤 흐름에 어떤 시간 안에 어떤 레이아웃을 가지고서 최적화를 시키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디지털로 해서 미리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이런 걸 현재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공장을 이제 구현을 했을 때 지금 구현하지 않았던 공장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인 어떤 물류센터를 구축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유사한 얘기인데요. 또 다른 어떤 물류센터를 볼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저도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 삼아서 가져와 봤지만 사전에 이렇게 구축해서 이미지상으로 이렇게 우리 현장이 이렇게 돼서 어떤 흐름을 타서 어떻게 박스가 포장되거나 물류가 생산되고 있다 라는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통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서 배치도를 짰지만 어떤 흐름에 맞게끔 시스템에 맞게끔 어떤 효과적으로 구현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더욱더 아마 좋게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 다른 물류센터를 보게 되면 어떤 종합적인 모델은 이렇게 생겼지만 그 안에 어떤 물류 흐름이라든지 우측에 보시는 어떤 물류 흐름에 대한 부분들도 3D로 구축하시고 사전에 이제 물류를 흘려보냈을 때 시간 내에 몇 개가 생산되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검토해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께서도 현재 이 물류센터에 업종에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한 이런 것들을 구축하시거나 뭐 새롭게 어떤 해외에 어떤 공장을 신설하신다, 아니면은 기존의 공장을 증축하신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겠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장비를 실제로 구매를 해서 도입하신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적으로 미리 구현을 해놓고 나중에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서 했을 때는 상당히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물류센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서 앞으로 우리 물류센터가 이렇게 지어질 것입니다 라는 어떤 내용도 구현할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자동 창고를 보겠습니다. 자, 자동 창고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3D로 구축해 놨을 때 좀 더 효과적으로 뭔가 대응을 할 수 있고 협업을 할 수 있고 보다 빠른 어떤 그 변화의 요구사항에 맞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 다른 자동 창고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생산 라인, 뭐 컨베어 벨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최적화해서 좀 더 그 완벽한 자동 창고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자, 이런 자동 창고도 이렇게 만들어진 사례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에어카고 쪽입니다. 자, 비행기 안에 어떤 물류가 실어지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뭐 해외에 나가거나 뭐 심지어 제주도 갈 때도 뭐 물건을 이렇게 싣게 되는데요. 화물 비행기에다가 이제 물건을 놨을 때 어떤 흐름을 타서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시간 내에 넣을 수 있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도 구축할 수 있는 하나의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생산 라인 쪽입니다. 생산 라인 쪽에서도 효과적으로 배치를 해서 이렇게 뭐 비행기를 생산한다, 뭐 전투기를 생산한다 한 라인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자동차 생산 라인이네요. 자, 여기서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다 3D로 구축이 되고 사전에 이게 디지털로 돼서 이런 공장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보다 시스템적인 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어떤 라인이 구축된 상황이라고 하면 보다 효과적인 공장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 뭐 굳이 뭐 생산 라인 쪽이지만 좀 다른 얘기죠. 어떤 반도체 생산 라인 쪽이라든지 어떤 장비 쪽,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 라인 쪽이다. 뭐 다양하게 쓸 수 있겠는데요. 꼭 어떤 업종에 딱 특화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업종에 어떤 생산 라인을 구축해야 될 만한 어떤 분야에서는 모두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뭐 에어컨 생산 라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세탁기 공정의 뭐 생산 라인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에 보이시는 생산 아이템 자체를 뭐 3D로 제품을 만들었다고 하면 그 장비를, 그 아이템을 어떤 라인을 구축해서 어떤 물류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한 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산량이 얼마나 뽑아질 수 있을 것인가 미리 예측해 볼 수 있거나 최적의 레이아웃을, 이 공장의 최적의 레이아웃을 구축할 수 있는데 상당히 효과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서는 자, 뭐 규모는 작을 수도 있지만 이 안에 그 제조 프로세스, 어떤 가공을 하거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어떤 장비를 생산한다, 뭐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있을 것일 겁니다.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장비를 하나에 조립되는 과정에 대해서 생산 라인을 구축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방금 소개드린 적용 분야를 보시면 제가 소개드린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그 적용할 분야가 많으실 텐데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종사하고 계신 그 회사에서도 뭐 생산 라인이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 자, 그런 부분에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뭐 대규모가 됐던 뭐 소규모가 됐던 이런 라인을 효과적으로 구축해서 좀 더 많은 생산량을 효과적으로 뽑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예측이 된다고 하면 분명히 어떤 3D의 장점을 느끼시면서 뭐 이런 팩토리 디자인 수익이라는 제품의 메리트를 충분히 느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번에 소개드릴 내용은 그 방금 소개드린 적용 분야에 따른 이상적인 용도와 거기에 맞는 제품 버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분야에 맞게끔 각각의 아니면 사용자분들께서 우리 회사는 이런 정도의 타입이 맞는 것 같습니다 라는 뭐 다양하게 뭐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건데요. 우선 제품에 적용될 제품의 모듈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자, 왼쪽에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스탠다드, 두 번째로는
프리미엄, 최상위 버전인 얼티메이트로 세 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이상적인 용도를 좀 보겠습니다. 먼저 그 스탠다드 쪽을 보시게 되면 스탠다드에 포함되어 있는 제품들도 쭉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용도를 좀 보시게 되면 공장 배치형 오토캐드를 사용하고 있다. 자, 이 얘기는 2D 전용으로 하실 수 있는 2D를 써서 팩토리를 구축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맞는 배치 설계자, 레이아웃 설계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제도 담당자, 세부 작업 담당자 아니면 생산 라인의 관리자 분들께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2D로서만 오토캐드라는 제품을 이용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모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이제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자, 좌측에 보시면 방금 소개드린 스탠다드 모듈이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인벤터라는 3D 제품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비석스 시뮬레이트라는 제품이 포함되어 있고, 3D 맥스, 잘 아시는 제품이시겠죠. 애니메이션 전용 제품인 3D 맥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용도를 보시게 되면,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3D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디지털 공장을 이제 3D화해서 실제에 가까운 모델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개선도 할 수 있고, 보다 나은 이제 2D 환경보다는 좀 더 3D로 배치하기 때문에 실사와 가까운 어떤 배치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겠고요. 자, 그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3D를 통해서 활성화할 수 있고 좀 더 좋기 때문에 시스템 통합자와 제조업체 간의 어떤 원활한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최상위 버전입니다. 그 얼티메이트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팩토리 디자인 스윗의 얼티메이트라는 버전에서는 방금 소개드린 이제 두 가지 모듈을 포함해서 자, 인벤터 제품의 최상위 모듈인 이제 프로페셔널, 사전에 이제 예측 가능한 어떤 검증, 예측 최적화 관련돼서 포함이 되어 있는 이제 프로페셔널 모듈이 들어가 있고요. 파이핑이라든지 하네스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비석스 매니지라는 제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아까 소개드린 나비석스 시뮬레이트와 매니지 동일한 제품이긴 하나 기능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다음 장에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2016 버전이 이제 출시가 됐는데요. 2016 버전에서는 그 MEP라는 제품이 포함되어 있어서 공장의 어떤 공조 시스템을 또 구축할 수 있는 하나의 전문 모듈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용도를 보시게 되면 아까 설명드렸던 두 가지의 모듈을 다 구사하시면서 용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공장 라인과 설비, 그 다음 설계, 그 다음에 시각화까지,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까지 할 수 있는 좀 요구사항이 많거나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해결할 수 있는 모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계 제작 업체 및 공장 소유주 및 엔지니어링, 이제 서비스 공급 업체가 통틀어서 모든 업종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제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모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 팩토리 디자인 스윗의 모듈은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께서 현재 상황과 그리고 우리는 이 정도면 될 수 있겠다, 충분히 구현이 가능하겠다라는 것들을 선정해 보시면 아마 이 용도를 참고하시면서 나중에 혹시라도 도입이 되실 경우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방금 소개드린 내용들은 용도에서 설명드렸지만 거기에 따른 제품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용도에 따른 어떤 제품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제 상세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자, 위에 보시게 되면 이제 지금 빨간색 영역은 스탠다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탠다드 영역에 포함된 제품인데요. 자, 2D 레이아웃 설계 및 3D와의 연계성으로 그 정확하고 신속하게 디지털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다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또한 그 물류 흐름 분석 및 도구를 통해서 빠른 의사결정과 최적화된 공장 레이아웃을 구축할 수 있는 하나의 기본적인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오토캐드 미케니컬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자, 이 제품은 많이 아실 텐데요. 기계 설계, 그러니까 제조업체에 계신 그 다음에 기계 설계를 주로 하시는 분들이 전용으로 쓰시는 오토캐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서 있는 것처럼 이제 기계 요소 라이브러리 및 그 다음에 파워치수, 미케니컬만의 장점 기능이죠. 그 다음에 기계 설계 도구가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이런 기능들을 포함시켜서 하나의 장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기능을 통해서 팩토리 디자인 수익과 연동을 해서 어떤 효과적인 배치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그 3D로 이미 만들어진 자산이라고 합니다. 어떤 라이브러리 개념에 우리 회사에서 만든 어떤 장비가 하나의 아셋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라이브러리화 돼서 그런 부분들을 2D 상에서 오토캐드 미케니컬 상에서 충분히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뭐 공정에 따른 어떤 배치를 했을 때 어떤 흐름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3D라는 아셋이 먼저 구축이 되어야 되겠죠. 된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든 미케니컬이라는 환경을 이용해서 좀 더 빠르고 신속하게 배치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시게 되면 자, 2D 상에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각각의 장비들을 각 공정별로 배치된 장비들을 가지고서 실제 물류를 흘려봅니다. 자, 물류 흐름 분석 및 리포트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오토캐드 미케니컬 자체 그냥 별도의 어떤 제품에서는 단일 제품에서는 이런 기능이 제공되지 않고요. 팩토리 디자인 수트에 포함되어 있는 오토캐드 미케니컬에서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자, 거기에 어떤 유틸리티가 별도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싱크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거는 2D와 3D 간에 서로 상호 자동 업데이트를 해주는 기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D 상에서 효과적으로 배치를 하고 최적화시켜서 그 내용을 3D로 바로 전달해주는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서로 2D 제품과 3D 제품 간에 서로 그 데이터를 알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도로 내보내주거나 변환할 필요 없이 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양방향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나비석스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3D를 만들었던 아니면 타캐드를 쓰시던 어떤 타캐드의 어떤 3D 데이터가 있던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취합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호환성을 제공해주는 제품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선 지금 오토캐드 미케니컬과의 연관성은 그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 내용의 나비석스의 역할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 또 팩토리 디자인 수입 제품 안에는 2D 제품이 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오토캐드 아키텍처라는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건축용 제품이죠. 자, 이게 제조 쪽에 건축용 제품이 들어가 있던 거에 대해서 약간 의아해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설명을 들으시면 왜 들어갔는지 이해가 충분히 가실 겁니다. 자, 보신 것처럼 공장을 구축하시고자 할 때, 신규 공장을 구축하실 때 장비만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공장의 외벽이라든지 뭐 창문, 뭐 기둥, 뭐 사무공간 등을 구축하실 때 굳이 그걸 다 3D로 뭐 그릴 수도 있겠지만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오토캐드 아키텍처에서 건축물 라이브러리가 이미 만들어진 내용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갖다가 배치하시거나 사용하시면 상당히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고 이 팩토리 디자인 수ite 안에 오토캐드 아키텍처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아셋이라는 거를 배치를 해서 효과적으로 이제 최적의 레이아웃을 구축할 수 있게끔 해주고요. 오토캐드 미케니컬의 내용과 같이 싱크를 통한 2D와 3D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제공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나비석스와의 또 상호 호환성 때문에 그 오토캐드 아키텍처 자체의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진 내용을 나비석스에서 그대로 보시게 되면 3D화 돼서 바로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인벤터라는 제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인벤터라는 제품을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은 뭐 이 내용에 대해서 익숙하시겠지만, 자, 팩토리 디자인 수ite 안에서 인벤터의 역할은 3D 모델링 뿐만 아니라 라이브러리화 할 수 있는, 배치를 할 수 있는 아셋이라는 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위에 보신 것처럼 신속하고 편리한 공장 레이아웃을 구축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하나의 소스가 되게 되겠죠. 또한 이제 3D 및 2D 도면화 작업을 할 수 있고, 아까 설명드린 이제 싱크라는 기능을 통해서 양방향 업데이트를 수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좀 더 디테일한 것들을 요구를 하신다, 아니면 설계자단에서 기본적으로 설계 해석이라든지 아니면 좀 기타 어떤 추가적인 기능을 좀 활용해 보시겠다 할 경우에는 인벤터 프로페셔널이 포함된 내용을 가지고서 구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벤터라는 제품과 인벤터 프로페셔널, 인벤터라는 제품은 이제 두 가지로 나뉘게 되겠는데요.
자, 주황색 영역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미엄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자, 이렇게 밑에 하단에 보시면 녹색 영역에 보시면 인벤터 프로페셔널은 이제 얼티메이트 최상위 모듈에 이제 포함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인벤터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3D 일반적인 3D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인벤터 자체적으로도 많은 기능을 제공되고 훌륭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사실적인 시각화, 애니메이션 작업, DWG 호환성, 그 다음에 설계에 관련된 내용들을 모두 다 수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밑에 보시게 되면 인벤터 프로페셔널 같은 경우 그 외에 추가적으로 구조 해석, 그 다음에 프레임 전문 해석, 그 다음에 동력학 해석, 그 다음에 에코 친환경에 대해서 소재를 분석해 줄 수 있는 에코 어드바이저, 만약 어떤 사출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신다고 하면 필 어널리시스라는 기능과 그 다음에 케이블 하네스를 통해서 전기 전장 쪽에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하신다라는 경우에도 이 모듈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공장 쪽에서 많이 쓰이는 이제 튜빙 앤 파이프 정도가 아마 많이 활용하시게 될 텐데요. 자, 이런 부분들하고 추가적으로 사출 구명 설계를 위한 툴링이라는 기능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벤터를 종합적으로 이런 기능을 활용하신다 하면 각 배치될 장비에 이런 부분들이 각각 요소에 좀 조금씩 필요하다라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소개드릴 내용은 나비석스라는 제품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내용인데요. 원래 기본적으로 나비석스라는 제품은 초대형 어셈블리를 제어하고 검토하기 위한 제품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다중 포맷, 다양한 CAD의 포맷을 단일 환경에서, 나비석스 환경에서 분석을 하고 검토해 볼 수 있게 되겠고요. 또한 저희 그 팩토리 디자인 스윗의 스윗 워크플로우라는 기능을 따라서 서로 상호 양방향 업데이트, 설계 업데이트 등의 실시간 검토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나비석스도 마찬가지, 인벤터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모듈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나비석스 시뮬레이트라는 모듈을 좀 보시게 되면 기본적인 그 사항은 제가 설명드린 사항은 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초대형 어셈블리 검토라는 기능을 할 수 있겠는데요. 보통 이제 3D CAD에서 하드웨어에 대한 어떤 것들을 사양을 올렸을 때 어떤 좀 더 많은 제품을 좀 쉽게 빠르게 올릴 수 있는 내용을 많이 좀 이렇게 검토하고 계셨지만, 오토데스크 자체에서는 저희 팩토리 디자인 스윗에서는 아무리 많은 어떤 수많은 데이터가 있다 하더라도 이 나비석스만 있다 하면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즉 말해서 상당히 이제 아무리 무거운 데이터 하더라도 나비석스에서는 이제 빠르게 제어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장점은 뭐냐면 아까 설명드렸지만 다중 포맷을 나비석스 환경에서 다 통합시켜서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겠고요. 보통 이제 제약 조건이 거의 없이 2D가 됐던 3D가 됐던 이런 것들을 다 불러들여서 하나의 이제 공장을 쌓아 나가서 하나의 이제 공장을 이제 완벽하게 만드는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CAD와의 통합된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인벤터와 나비석스가는 이제 같은 저희 이제 팩토리 디자인 스윗 안에 워크플로우 안에 포함된 제품이기 때문에 어떤 간섭 체크를 통해서 어떤 수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경우에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스위치백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간섭된 부분을 이런 스위치백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바로 인벤터 환경으로 불러와서 그 변경될 부분만 수정을 해서 업데이트만 해주게 되면 이 나비석스 종합적인 나비석스 환경에서 바로 업데이트 해주는 어떤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타 어떤 그 대용량, 대규모의 어떤 공장에 대해서 각 수많은 장비들을 측정하거나 이런 거 하기가 좀 힘들었는데 나비석스 자체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추적해 가면서 직접 그 시뮬레이션 하시면서 단면뷰라든지 마크업, 그다음 측정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워크스루라든지 플라이 탐색 통해서 어떤 아바타를 통해서 직접 공장을 탐색해 볼 수 있거나 체험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 어떤 뷰 저장 기능이라든지 공장이 크다 보니까 각각의 문이 예를 들어서 4개의 구간이 있다라는 경우에는 각각의 A, B, C, D의 문을 뷰를 저장을 해서 필요한 구간들을 빠르게 볼 수 있게끔 어떤 뷰 저장 기능이 있겠고요. 관련된 어떤 애니메이션도 수행할 수 있겠습니다. 자, 4D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들어가 있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을 통해서 신규로 신설될 공장을 최초의 어떤 부지에 어떤 기둥을 쌓고 그 다음에 기둥을 만들고 벽이 이제 만들어지고 어떤 장비가 들어오면서 하나의 공장이 쭉 만들어진 단계들을
3D를 통해서 공정 계획을 세워서 이 납석소에서 그런 것들이 시간에 따른 일정에 따른 부분들을 가지고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어떤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자, 납석소 시뮬레이터 자체에서 이런 기능들을 다 구현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납석소 매니지라는 기능을 설명드릴 텐데, 자, 보시게 되면 납석소 시뮬레이터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간섭 체크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시뮬레이터라는 모듈에서는 간섭 체크 기능이 이제 포함되지 않았지만 납석소 매니저에서는 간섭 체크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보통의 이제 이 생산 관리 쪽이라든지 어떤 공정 혁신 그룹에 관련된 어떤 업무에 계신 분들이 보통 다양한 포맷을 가지고서 수많은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한 곳에 모아가지고 하나의 공장을 구축하시기 때문에 간섭 체크에 대한 것들을 필히 하신다고 합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납석소 매니지를 통해서 간섭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겠고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이 납석소 매니지가 포함된 패키지를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쇼케이스입니다. 자, 시뮬레이션까지 이제 구간을 끝났는데요. 이제 쇼케이스 내용을 좀 설명드리자면, 자, 만들어진 각각의 장비, 최적화되어 있는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렌더링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뭐 오토데스크 제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포맷을 지원해서 지금 사진 보시는 것처럼 실사와 같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솔루션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뭐 실시간 렌더링이라는 게 장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품평에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서 이런 비주얼을 가지고서 색깔, 재질에 대한 내용하고 색깔을 바로 손쉽게 바꿀 수 있는 어떤 장점이 포함되어 있고요. 자, 이런 내용도 이제 실시간 렌더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쇼케이스 외에 렌더링은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죠. 자, 이런 부분에서 쇼케이스는 실시간 렌더링이 된다라는 건 장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어떤 손쉬운 어떤 시각화라든지 애니메이션까지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겠고요. 뭐 기타 어떤 동영상 제작이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어떤 공장 형태의 어떤 생산되는 어떤 공정들을 좀 애니메이션해서 어떤 뭐 전시회 같은 데라든지 어떤 이렇게 업무에 영업적으로라든지 마케팅 용도로 사용하시겠다, 뭐 이런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공정으로 보시게 되면 3D Max라는 것도 필요한데요. 딱 보시게 되면 같은 얘기 아닙니까? 쇼케이스하고 약간 이미지상으로는 좀 유사한 것 같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그 쇼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신속하게 실시간 렌더링을 통해서 컨셉 잡는 업무라든지, 물론 마지막 공정에서 애니메이션 구축하거나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공장에 어떤 뭐 로봇이 움직인다든지 어떤 애니메이션 자체가 좀 구체적이고 좀 더 전문화되어야 된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좀 동적인 요소가 많이 있는 경우에는 이 3D Max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쇼케이스보다는 좀 더 다양한 기능과 좀 상세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구하신 내용들은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애니메이션 얘기를 좀 계속 나오는데요. 보시면은 뭐 3D Max 같은 경우는 그 생산 라인의 어떤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에 대해서 어떤 물류 흐름 분석을 과정들을 좀 보고 싶다. 그리고 아니면 뭐 시간적으로 어떤 거를 따져서 뭐 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도 그 3D Max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최후의 그 영업 및 마케팅 자료로 활용이 돼서 여러분들의 어떤 수주율을 좀 높이고 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연결고리를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팩토리 디자인 수입만의 어떤 이런 좀 장점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핵심 키가 뭐냐면 이 팩토리 유틸리티라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 각 솔루션별로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제품별로 팩토리 구성 요소를 연결해서 워크플로우의 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이 유틸리티의 장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그 팩토리 구성을 위한 어떤 구성 제품에 대한 내용들을 구현하고 아셋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주고, 뭐 3D 만든 거를 라이브러리 해가지고 아셋이라는 걸 만들어주고 사용자 할 수 있다는 것들도 다 이런 팩토리 유틸리티라는 기능을 통해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공장의 초기부터 레이아웃 작업부터 뭐 애니메이션 작업까지 팩토리 유틸리티를 통해서 모든 것을 구현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으로 보시게 되면 팩토리 유틸리티는 3D로 인벤터로 작업된 이런 부분들, 아니면 타켓을 만든 것들을 내 자산으로, 공장에 배치할 자산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배치 도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2D 및 3D 아셋을 생성해 주는데요. 오토캐드 환경에서 이런 것들도 같이 배치할 수 있겠는데, 자, 3D를 배치하는 것보다는 이 3D로 만들어진 어떤 평면도상의 내용들을 2D상에서 배치할 수 있으면 상당히 신속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무겁지도 않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장점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또한 이 내용들을 2D상에서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나머지 있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싱크라인 기능을 통해서 3D로 바로 보낼 수 있겠는데요. 바로 이제 그런 기능을 통해서 내가 만든 2D 배치도를 3D로 자동으로 변경해주는 이런 기능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그 데이터에 대한 어떤 좀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 3D로 만든 것들이 꼭 단일 사양이 아니라 한 모델이 여러 가지 사양을 좀 표현해야 된다. 때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제공되어야 된다. 랄 경우에는 뭐 3D 쓰신 분은 잘 아시겠죠. 이제 파라메트리라는 거를 통해서 이런 옵션을 정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타입을 골라 쓸 수 있게 되겠는데요. 마찬가지로 팩토리 유틸리티에서도 파라메트릭 자산을 생성을 해서 이제 적시적소에 맞는 어떤 자산을 배치할 수 있게끔 기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3D 배치 및 2D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아까 설명드린 내용처럼 2D 레이아웃 작업을 할 수 있게끔 기능이 제공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D 레이아웃 작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둘 간의 상호 양방한 업데이트가 된다라는 내용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그 팩토리 유틸리티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게 뭐 배치도는 잘 짰지만 물류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어떤 흐름을 타야 이 배치도가 정확하고 최적화된 건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공정에 따른 자재 흐름 분석, 물류 흐름 분석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 내용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내용들은 2D상에서 3D로 변환되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변환된 내용들을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각 모듈에 대해서 각 역할, 용도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드렸는데요. 지금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스탠다드 모듈에서는 지금 이렇게 약간 회색 영역에 오토캐드부터 볼트 베이지라는 기능까지 기본적으로 포함된 패키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이상 이제 3D가 포함된 프리미엄급에서는 추가적으로 인벤터, 나비석소 시뮬레이트, 3D 맥스라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그 이상적으로 아까 이제 간섭 체크가 반드시 필요할 부분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이제 최상위 버전, 얼티메이트 버전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인벤터 프로페셔널, 그다음 나비석소 매니지, 그다음 MEP를 통해서 이제 공조 시스템까지 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이제 얼티메이트 모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듈 설명을 다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팩토리 디자인 스윗에서 활용하실 때 기존에 만약에 2D를 쓰셨다라고 할 경우에 내용과 현재 3D 레이아웃으로 바꿨을 때 이 장단점 비교 및 적용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 2D 레이아웃의 한계점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써놓은 얘기 말고도 더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각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문제점들이 있으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좀 간단하게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보시게 되면 2D CAD를 활용한 레이아웃 설계의 한계다라고 좀 제가 총 한 5가지 정도를 좀 정리해 봤는데요. 우선 우측의 이미지를 좀 참고해 보시면 물론 약간 흐릿하게 나왔긴 했지만 설계 오류를 파악하기 어렵다. 도대체 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도대체 어디를 건드려야 될지 현장 가지 않고서는 모른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이 도면 자체가 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쪽 관계된 이런 현장이라든지 도면을 많이 봤던 분들끼리는 얘기가 통하겠지만 처음 보는 사람이라든지 이쪽 관계되는데 오랜만에 본다든지 신규로 만들어졌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런 관련된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어떤 절단을 해서 이 중간의 부분에 대해서 좀 보고 싶다. 즉 단면도를 요구를 했을 때 좀 용량도 크고 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될 것이고요. 또한 이 복잡한 내용 때문에 실거래 측정이 어렵습니다. 물론 평면적인 요소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입체적으로 봤을 때 높이라든지 공간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활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인 간섭 체크가 어렵습니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2D 환경에서 3D로 전환해야 되는 이유 중에서도 포함이 되어 있죠. 자, 그것처럼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많이 쌓이고 공장의 형태가 좀 대규모가 쌓이게 되면 간섭 체크에 대해서는 더 어렵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투지상에서는 이제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자, 그럼 반면에 이제 3D 레이아웃을 보기 전에 자, 2D가 제가 샘플 하나 좀 가져와봤습니다. 자, 이런 공간도 마찬가지로 2D로 지금 자, 약간 좀 변형해서 왔는데요. 자, 이런 부분처럼 여러분들은 이 부분이 어떤 공장이고 어떤 걸 하는 데인지 대략 파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략 보시면 뭐 비행기 한 대가 들어가 있고 어떤 생산 라인 같은데 거기에 관련된 장비들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는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2D를 3D로 전환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뭐 팩토리 디자인 스윗이라는 제품을 활용했을 때를 보시면 이제 3D 레이아웃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장점을 보시게 되면 3D 장점이다 라고 써놨습니다. 우선 뛰어난 가시성입니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환경인 거죠. 또한 여러분들의 환경이 그러면서 설계 품질은 향상될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 어떤 커뮤니케이션도 좋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때문에 어떤 설계 시간도 서로 단축시킬 수가 있고 정확한 부분들을 찾아서 어떤 오류를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최상의 어떤 최적의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실제 형상하고 거의 같기 때문에 간섭 체크의 부분도 확인할 수 있고 굳이 현장이 아직 없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아니면 현장에 있다 없다 상황에서도 이 디테일 데이터를 통해서 간편하게 어떤 부분들이 간섭이 나는지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되는지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제조 시간이라든지 공사 비용 어떤 기간들을 대폭 줄일 수 있겠죠. 자, 이런 손실들을 줄이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비용적으로도 상당히 이익이 되실 거고요. 또한 이런 부분들이 굳이 현장에 가지 않고도 이 관계된 사람끼리 아니면 이쪽 부분들을 서로 어떤 파트너 간의 어떤 거래처 간의 내용 이 부분들을 보시면서 시설물 유지 보수 등의 내용들을 요구하실 거나 어떤 확장된 워크플로우를 구현하실 때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보셨던 2D의 환경을 3D 환경으로 전환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가상이지만 자,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2D에서 만들었던 환경을 3D로 구축했을 때 이렇게 쉽게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대충 여기는 뭐 하는 데다라고 파악이 되실 겁니다. 각각의 어떤 부분 장비가 있고 이 장비는 어떤 역할을 하겠구나라고 이제 예측이 가능할 텐데요. 자, 여기서는 물론 이제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전문 솔루션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외에 저희 쪽 제품, 팩토리 디자인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자, 이런 부분들을 인벤터로도,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인벤터로도 충분히 설계가 가능하시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모두 지금 설명드린 팩토리 디자인 스윗, 즉 FDS라는 제품을 통해서 모두 하실 수 있겠는데요. 자, FDS에서는 이제 팩토리 유틸리티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굳이 다 설계를 한 내용들을 쉽게 레이아웃을 배치할 수 있게끔 아셋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배치하듯이 하시게 되면 어떤 공장 레이아웃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디지털 레이아웃을 이런 기능을 통해서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간단한 적용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공장이 있습니다. 이 안에 내부는 2D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3D로 바꿨을 때 아까 제가 설명드린 쭉 워크플로우로 설명드렸을 때 이런 단계를 거쳤습니다. 인벤터라는 기능을 통해서 모델링을 각각의 장비들을 했고요. 각각의 만들어진 아셋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납석스를 통해서 통합 환경에서 배치를 했겠고요. 기타 뭐 필요한 어떤 타삭해둘 것도 마찬가지 아니면 2D 제품도 마찬가지로 이 한 공간에서 통합을 해서 보여준 내용이고 이것들을 좀 더 보기 좋게 쇼케이스를 통해서 좀 비주얼적인 부분들을 좀 높여가지고 어떤 마케팅 자료라든지 영업 자료를 활용할 수 있거나 좀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든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D 환경하고 3D 환경하고 많은 차이가 있게 되겠죠. 자, 이 안에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공장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라인이 어디에 붙어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각각의 이제 소개를 받으셨겠는데요. 이제 워크플로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장점적인 어떤 내용들을 어떤 흐름을 타서 구현할 수 있는 것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초기에 2D 레이아웃을 통해서 그 다음에 플로우 아나리시스 분석이죠. 물류 흐름 분석.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어떤 배치도를 3D 레이아웃으로 바꿔서 할 수 있는 내용 같고요. 심지어는 레이저 스케일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진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나 타사에서도 뭐 공급을 받는다 할 경우에는 납스웍스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고요. 간섭 체크까지 할 수 있겠고, 모든 게 다 끝나면 각각의 장비에 대해서 실시간 렌더링을 통해서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는 어떤 데이터를 실사에 가깝게 만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공정의 흐름에 대해서 애니메이션을 짜고 싶다. 각 장비별로 어떻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동적으로 뭔가 애니메이션이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3D Max가 필요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6단계의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디지털 팩토리가 구현이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2D 레이아웃과 플로우 아나리시스 부분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을 보시게 되겠는데요. 자, 2D 상에서는 오토캐드 미케니컬 안에서 팩토리 유틸리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류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각 공정별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중요하게 보실 내용들이 하단에 지금 제가 좀 하이라이트 시켰는데요. 지금 보시면 현재 왼쪽에 보시게 되면 수량이 150개 그리고 10개씩 물류 흐름을 타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거의 한 9시간 37분, 거리로서는 10m인데 배치도를 이렇게 바꿨을 때, 레이아웃을 쉽게 바꿨을 때 2시간이나 줄어드는 상황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기존에는 10시간 가까이 걸렸던 생산 환경이 어떤 배치도를 바꿈으로써 2시간가량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수량을 2배로 증가해 보겠습니다. 아까 150개에서 300개로 흘려보내는 건 10개인데요. 자, 중간중간에 이동해주는 어떤 연결 통로를 사람이 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뭐 컨베이어나 로봇으로 대신할 경우에 어떤 식으로 또 바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점점 줄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보시면 각각 구간에 사람이 하던 일을 어떤 로봇이라든지 컨베이어 벨트가 됐을 때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최적의 레이아웃을 쉽게 투지상에서도 구축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가장 효과적이고 생산량의 시간 대비 어떤 생산량을 많이 뽑을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된다고 하면, 자, 이런 내용들을 3D로 바로 구축할 수 있겠습니다. 자, 최적의 레이아웃 배치도가 나왔다고 하시면요, 바로 3D 레이아웃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다시 3D를 그려서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방금 쉽게 추지상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한 오토캐드를 통해서 배치도를 가지고서 3D로 넘기는 겁니다. 자, 별도의 과정은 없습니다. 자, 오토캐드 싱크라는 기능을 통해서 한번 어떻게 구현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까 배치도를 갖고 왔습니다. 인벤토리에서 갖고 와서 바로 보내주면 이렇게 환경이 뜨겠고요. 자, 이미 배치도를 했을 때 3D 아셋이라는 걸 불러서 2D 배치했기 때문에 다시 3D 환경으로 복원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는 본인의 그 각각의 장비의 위치가 없었던 내용인데 2D 배치들을 통해서 본인의 그 각각 장비들의 위치도를 잡게 되고 효과적인 어떤 과정을 거친 내용으로 다 포함돼서 종합적인 결과를 3D로 볼 수 있다라는 걸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까 투지상에서 모든 것들을 손쉽게 할 수가 있겠고, 각각의 아까 사람이 하던 일을 로봇이 대신하거나 아니면 컨베이어 벨트가 했을 때 시간이 바뀌고 최적의 레이아웃을 찾으셨을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3D상에서 좀 더 익숙한 실사와 같은 환경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장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까 좀 다른 얘기지만 어떤 제조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실제 공장에 우리가 납품업체다라고 할 경우에 이 안에 점 데이터라는 거를 이미 스캔 데이터를 받아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정확한 구간 안에 장비를 배치해야 된다라는 경우에 이런 부분을 쓸 수 있겠는데요. 자, 인베드 상에서 점 데이터를 배치하고 거기에 맞는 공간에 어떤 우리 장비를 배치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하는 레이아웃을 배치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서 장비가 배치되어야 될 어떤 위치를 잡아주고 뭐 이런 역할들도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점 데이터 사전에 어떤 그 공급돼야 될 환경이 없다고 했을 때는 이런 것들 예측 불가하거나 힘들었겠지만 뭐 현장에 가보시고 그랬었을 텐데, 자, 그런 환경을 그대로 점 데이터로 따와서 거기다가 효과적으로 배치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그 협업을 쉽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모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아까 그 저희 포함된 리캡이라는 기능이 이제 팩토리 디자인 스윗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점 데이터를 가지고서 리캡에서 어떤 뭐 레이어 설정이라든지 3D를 정리해서 CAD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하나의 솔루션입니다. 자, 이 내용을 써서 아까처럼 활용할 수 있게 되겠고요. 자, 하나의 좀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본 사례는 이제 외국 사례인데요. 자, 중간적으로만 보겠습니다. 자, 점 데이터를 갖고 와서 이 내용, 이 안에다가 실제 이제 장비를 구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 업체에서는 점 데이터를 이용해서 거기에 간섭되지 않게끔 현재 이 장비를 깔아주는 역할을 하게 공급 업체인데요. 자, 이런 것들을 손쉽게 했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맞춰서 실제 환경을 들고 와서 맞췄다는 게 장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정인 모든 공정이 끝났고 하면 이제 우리가 만든 어떤 공정 라인이 있고 타사에서 만들어진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협업 단계인데요. 자, 여기서는 다양한 데이터를 한 공간에서 이제 취합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역할은 팩토리 디자인 스윗 안에 나이프석스라는 기능을 제품을 통해서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취합을 다 합니다. 이 안에 공장의 모든 부분들을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도면을 갖고 와서 안에 구조물들을 다 배치를 하게 되면 모든 업체 것들을 다 갖고 오거나 아니면 각 부서별로 취합을 했을 때는 한 공간에서 하나의 장비가, 하나의 공장이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자, 점점 데이터가 쌓이고 무거워지는 상황인데, 자, 나이프석스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쉽게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무거워도 손쉽게 돌릴 수 있는 장점이 있겠고요. 자, 만들어진 공장을,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공장을 디지털화해서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지를 예측해 보게끔 아바타를 통해서 한번 공장을 투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안에 내부에 공장이 이렇게 이제 앞으로 만들어질 것이구나 라고 해서 예측해 볼 수 있겠고요. 각각의 측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내가 요구한 대로 만들어진 것인지, 초기 컨셉대로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간섭은 나는 건지도 다 이 공간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측정을 할 수 있겠고요. 또한 이제 좀 추가적으로 이제 불필요한 어떤 장비가 들어왔을 때는 뭐 요청을 통해서 이 부분은 좀 제거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그 다음에 간섭 체크를 해볼 텐데요. 각각의 이제 공급된 어떤 장비 업체로부터 우리 제품과의 어떤 간섭이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들어왔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녹색과 여기 주황색 부분에 이제 간섭이 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잠깐 언급드렸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또 설계 수정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은 여기 보시면 밑에 스위치백이라는 기능이 제공되기 때문에 현재 문제되는 이 부분을 인벤토로 불러와서 다시 간섭 부분을 제거하고 수정해서 업데이트만 해주게 되면 이 간섭이 현재 없어지게 되는 그런 장점에 대한 어떤 호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설계를 하실 때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하신다고 하면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계 이제 렌더링 부분입니다. 각각의 장비들을 이제 렌더링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쇼케이스에서 렌더링 했을 때 공장 내부가 아까처럼 구축이 되어 있지만 실사처럼 뭔가 좀 구축하고 싶거나 아니면 이미지라든지 동영상을 만들고 싶다. 자, 이런 부분들을 쇼케이스로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뭐 로봇의 색상이라든지 아니면 사양 이런 것들도 다 쇼케이스에서 바꿔갈 수 있겠죠. 자, 지금은 주황색 로봇이지만 빨간색이 됐던 뭐 노란색이 됐던 고객의 요구사항 아니면 우리 회사에서 자주 나가는 모델의 대표적으로 세 가지다라는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청에 맞게끔 제공해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영상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쇼케이스 역할이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공장도 만들어낼 수 있겠고요. 자, 다음 공정의 이제 애니메이션 부분도 마찬가지로 자, 3D Max라는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물류 흐름 분석에 대한 내용들을 좀 동적으로 아니면 애니메이션의 어떤 자료를 만들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자, 이런 부분들을 잘할 수 있는 3D Max에서 어떤 디테일한 기능이 제공되기 때문에 이렇게 물류가 흘러가는 생산되는 과정들을
충분히 수행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각각의 장점들 워크플로우에 설명드렸는데요. 여기에 따르는 확장성, 워크플로우에 따른 확장성 및 효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단계는 저희가 설명드린 게 요약을 하자면 2D 레이아웃 설계, 그 다음에 3D 레이아웃 설계를 양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자, 여기는 왜 이렇게 되냐면 3D 아셋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되는 거죠. 추가적으로 또 3D 레이아웃 설계를 할 때 3D 레이저 스캔, 점 데이터가 있을 때는 좀 더 이런 부분들을 더 손쉽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게 되겠습니다. 자, 확장성으로 보시게 되면 납석스라는 제품에서 이런 것들을 다 취합하고 또 타사캐드 것도 다 취합해가지고 3D 팩토리가 이제 구현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양방향으로 또 3D 레이아웃 설계했던 내용과 아셋이라든지 기존에 했던 2D 레이아웃까지도 다 관여를 하면서 서로 설계를 할 수 있겠고요. 모든 내용들은 다 이 3D 팩토리 안에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따르는 확장성들이 또 이렇게 되겠죠. 장점들이 이제 멀티캐드가 통합돼서 공장이 구축되고, 또한 이 납석스 자체의 기능이 좋기 때문에 가벼운 핸들링이 됩니다. 아무리 많은 대용량의 데이터다 하더라도 가볍게 핸들링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겠고요. 각각의 장비에 대한 이제 설계 검토도 할 수 있겠고, 뭐 간섭이 난다고 하면 뭐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벤터를 통해서 어떤 수정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겠고요. 또 공장이 만들어지는 어떤 순서, 뭐 일정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싶다, 4D 시뮬레이션도 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갖고 있겠습니다. 자, 효과로서는요. 자, 관련된 아까 보셨던 것처럼 투어 애니메이션을 진행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유지 보수가 상당히 유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워크플로우 애니메이션을 뭐 손쉽게 만들어낼 수 있겠죠. 공장 전체의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 만들 수가 있겠고, 또 그 공간에 따른 어떤 해석도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그 에어컨의 위치에 따라서 어떤 장비가 만약에 변형이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도 하거나 아니면은 뭐 구조 해석도 진행해 볼 수 있는, 공장 전체를 들고서 할 수 있는 내용으로 확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종합적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또 해볼 수 있는 것이 이제 프로세스 플랜이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클라우드 기반에서 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 장비가 아닌 내가 컨셉을 가지고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100개의 물건이 있을 때 어떤 장비가 공정에 배치가 됐고 흘려보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예상해 볼 수 있는 프로세스 플래닝이라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한 아까 팩토리 유틸리티를 통해서 플로우 시뮬레이션, 그래서 아까 물류 흐름 분석에 대한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기능이 모두 포함돼서 2D 레이아웃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이런 공정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확장성이라든지 효과를 다 거둘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만약 이쪽에 관련된 업종에 계신다고 하면 내가 꼭 반드시 공장 관계자라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설계자 하더라도 나는 이제 3D만 한다. 근데 우리 현장에서는 뭐 또 약간 동떨어진 어떤 그런 일을 하셨다면은 뭐 근데 연관성은 있는데 동떨어졌다 할 경우에는 자, 이런 기능을 잘 보셨다가 앞으로 서로 이제 현장과 좀 생산 관리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어떤 이런 공정을 구축하시는 분들과 서로 연결을 가져서 이런 부분들을 좀 커뮤니케이션 하시면은 상당히 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지금 설명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그 각각의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각각의 제품의 활용에 대한 워크플로우에 설명을 드렸고 이제 확장성 및 효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 정상무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이 이제 신설하고자 하는 자동화 장비의 생산 설비 공정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준비하는데 인벤터가 시각화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 생산 장비의 어떤 규모에 따라서 인벤터를 활용할 수 있겠지만 지금 팩토리 디자인 스윗 안에서 시각화에 따른 부분들을 모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쇼케이스를 통해서 하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3D 맥스로도 충분히 시각화라든지 애니메이션을 구축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인벤터 각각의 장비들을 인벤터로 뭐 불러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고요. 만약에 어떤 공정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싶다라는 경우에는 납석스 안에서 팩토리 디자인 스윗에 하는 납석스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 답변은 이렇게 이제 정리해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리자면 김태식님께서 초대형 어셈블리의 제어 및 컨트롤이 가능한 납석스가 아무리 무거운 어셈블리라도
컨트롤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나비석스에 어떤 기능들이 적용되었나요? 라고 이제 문의 주셨습니다. 나비석스는 어떤 기능이 별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체가 어떤 초대형 어셈블리를 제어할 수 있는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체가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능을 찾고 옵션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의 어떤 나비석스는 이제 그런 용도로 나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하시는 내용이 초대형 어셈블리의 경우에는 어떤 3D CAD를 이용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으셨다라는 경우에는 나비석스를 활용해서 쉽게 구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하드웨어의 어떤 고민도 약간 덜어줄 수 있는 영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 안종철님께서 어제 그 설명 들으신, 어제도 오셨던 분인 것 같네요. 그 프로덕트 디자인 스위트 때 이전 캐드에서 많이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이전 캐드와의 호환이 가능한가요?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인벤터에서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겠고요. 나비석스에서도 모든 데이터를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지금 질문 주신 내용을 모두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 어떤 다른 설명이 필요 없고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받고 싶으나 뭐 혹시라도 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메일로 주시게 되면, 안내되는 메일로 주시게 되면 충분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그 Q&A를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내일 진행하게 될 방열 및 냉각 장비의 열 유동 해석 프로세스 소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